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미국 내 황당한 의료 시스템, 그다음에 의료 비용 청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실제로 미국에서 겪었던 일이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의료 청구서를 받았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될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 수술이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도구를 놓고 있는 수술용 트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서지컬 트레이 가격이 얼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래저래 찾아봤더니 아마존에서는 9불 99 정도, 그다음에 중국에서 직접 오는 테무 같은 경우는 2불 50센트 정도, 비싸봤자 20불 정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접시 하나에 600불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리노이 주에 살고 있는 시카고 인근에 살고 있는 샹탈 파노즈, 그다음에 그녀의 남편 브라이언 오피드 씨는 작년에 둘 다 대장암 검진 권장 연령인 45세가 된 후에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서 대장암 검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 대장암 검진이 무료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크게 또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부부는 시카고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직접적으로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4인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매달 1,400불 정도를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이 금액부터가 미국이 진짜 황당한 거예요. 1,400불. 제가 한국 가서 이 건강검진을 다 받았을 때 이것저것 옵션을 많이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20만 원 돈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 돈으로 1,000불이 안 되는 돈입니다. 자, 한 달 보험료가 한국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는 금액입니다. 당연히 거기는 대장 내시경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또 용종까지 떼내는 수술까지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총 했던 금액이 1,400불이 안 돼요. 근데 한 달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또 무료로 45살이 됐기 때문에 대장암 검사를 받으라는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검사 비용은 당연히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모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미국 내 블루크로스 및 블루쉴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예방서비스 타스크포스에서 45살부터 시작하는 환자한테 권장하는 정기 대장 내시경 검사 이외 남자 1회, 여자 2회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딱 날라왔는데 청구서는 얼마가 적혀 있냐? 원래는 할인이 안 된 금액은 2,034불이라고 합니다. 아, 한국 돈으로 26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270만 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그 돈이면 270만 원이면 대장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전신신 재검사를 갖다가 두 번을 넘게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험 할인, 그다음에 또 감면이 있었기 때문에 일리노이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는 이 브라이언 남편의 브라이언 검사에 대해서 395불 18센트를 청구하고 그다음에 부인인 샹탈의 검사에 대해서는 389불 24센트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긴즉슨 거의 400불씩 한다. 이 대장 내시경 검사만 400불씩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또 지불을 하는 금액이겠죠. 자, 근데 이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600불씩 내라고 또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검사 비용이 400불인데 600불을 더 내라고 날라왔다는 거예요. 예, 황당하죠. 예. 여기에 대한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더 내야 되는지 뭐 이런 이유도 없이 각각 개인한테 600불씩 더 내라고 이렇게 날라왔는데 600불씩 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니들은 특별히 각자 250불씩만 내라 이렇게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무료로 알고 있었는데 이 보험 비용으로 커버되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400불밖에 안 하는데 어떤 명목인지도 모르는 600불짜리 청구서가 두 장이 날랐다는 것이죠. 두 명한테 1,200불 내라고 날라왔는데 디스카운트 된 금액이 250불씩 해갖고 500불을 내라고 이렇게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 혜택 설명서에 여기 병원이 어떤 이유로 600불의 이상한 청구서를 보냈는지 이 비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전화를 걸고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600불의 청구 비용은 뭐였냐? 서지컬 트레이, 수술용 알루미늄 만든 트레이 있죠? 예, 쟁반입니다. 예, 그거 비용으로 600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 이걸 한 1,000장 좀 썼나요? 대장 내시경 검사하면서 이걸 뭐 몇백 장씩 쓸 일 있나요?
자, 이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알아보니까 한 장에 10불 정도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600불씩 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병원에서 쓰고 있는 수술용 쟁반이 왜 따로 청구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금 갖다가 왜 내가 내냐. 그래서 전화를 걸고 이게 좀 뭔가 착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계속 따졌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일리노이 이 시카고 주 안에서 이 보험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추가 요금을 갖다 낼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병원이 보험사로부터 청구해야 될 문제지 이걸 개인적으로 이 환자한테 청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착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인인 파노조는 보험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일리노이주 보험국에 불만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 소비자들이 이용당하고 바가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결국은 모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이들의 항소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돈을 갖다가 다 면제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또 허비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쁜 사람들은 에이, 그냥 이 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인 네트워크 본인이 보험에 들었으면 인 네트워크 안에서 병원을 가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인 네트워크 안에서도 나중에 청구서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샘플을 연구소에 보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의사가 이 연구소에 보냈는데 그 연구소가 인 네트워크에 있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 검사하는 거는 뭐 디덕터블 예를 들어서 뭐 100불만 내고 끝났는데 이 피 검사를 하고 있는 연구소에선 피 검사 비용 2,000불을 이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지금 미국 의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면 좋은데 병원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특히 어떤 것들이 따로 청구되냐. 앰뷸런스 비용, 병원에 포함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버토리 비용이라고 했고 병원에서 어떤 소변 검사라든가 혈액 검사라든가 아니면 조직 검사 같은 걸 맡길 때 다른 연구소로 보낼 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이 보험회사랑 연결되어 있는 인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보험회사가 인 네트워크인데도 이렇게 또 오류로 또 돈을 달라고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예 보험 커버가 안 된다고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막상 뭐 디덕터블 해갖고 몇백 불 안 냈는데 다른 데 연구실에서 뭐 몇천 불 돈이 날라오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진짜 의료보험이 너무나 엉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미국의 지금 의료비 문제가 참 문제가 있다는 게 이 수술용 접시 하나를 600불을 청구한다는 이 미국의 병원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으로 굴러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애루미늄으로 만든 접시 하나를 어떻게 얼마나 몇 개나 사용했기 때문에 600불이나 차지를 했을까? 게다가 처음에는 그 청구서에다가 어떤 이유로 청구했는지도 안 알려주고 은근슬쩍 보내는 거예요. 그냥 보내서 돈 보내주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의료 비용 청구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내에서 병원을 가시면 수상쩍은 청구서가 날라오면 여러분이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에다가 항상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대다수는 보험사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험사에서도 나 몰라라. 이건 나도 모르는 건데 이 600불은 뭔지 나도 모르겠어. 내야 돼. 자,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이걸로 컬렉션 에이전트한테가 넘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의 크레딧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600불을 안 갚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크레딧 점수는 또 떨어지고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정차할 때 또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미국의 살인적인 보험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45살의 이 부부가 매달 내고 있는 보험료는 1,400불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하고도 남는 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내에서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국 가서 검진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우선 한국에서 빨리 해줘요. 예, 그게 좋고요.
뭐 하루면 거의 다 끝나니까 그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여길 갔다 저길 갔다가 주치의한테 허락받고 또 어느 병원에 예약을 하고 또 이거 검사 받으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이 또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이 병원의 장비 시설이 꽤 좋아요. 그래서 MRI 같은 거, MRA 같은 거 이런 기계들이 미국 내에서는 그런 기계들이 워낙 비싼 기계들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이 검사를 하고 그 기계가 있는 곳에서 또 MRI를 찍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병원을 가야 되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한 곳에서 모두 다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아주 유리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변 검사, 피 검사 이런 것들도 병원 안에 레베토리가 다 있죠. 병원 안에 연구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 안에서 바로바로 검사해 갖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보험이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0불, 1,200불 정도 들여서 한국에서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받기 시작하면 미국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저 역시도 사실상 한국 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있는 이유가 오히려 한국 쪽의 의료 시스템이 더 신뢰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돈 계산도 잘못해갖고 이 접시 하나에 600불을 청구하는 이런 나라에서 지금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거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대학 교수들이 다 모든 차트를 봐주고 이렇게 검사한다는 거 이걸 봤을 때는 한국에서 진짜 1,000불을 따로 돈을 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검사받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65세 이상이 되셔서 복수 국적을 받으시거나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시면서 거소증을 받으신 분들은 한국 건강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건강보험 들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연세가 드시면 임플란트 이런 것들도 또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한국 건강보험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건강검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주변에 많이 알아보시고 지금까지는 사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의 가족이면 미국에서 왔던 영주권자든 혹은 시민권자든 한국에 보험이 없어도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의료 먹튀라는 게 있었죠. 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세금 내는 것도 아닌데 한국에 사위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딸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이유로 미국에 살다가 한국 와서 의료보험 다 받고 본인의 혜택 다 받은 다음에 도로 미국에 가버리는 이런 의료 먹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돌아오는 4월 달부터는 앞으로 피보험자 이것도 금지한다고 합니다. 배우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수 있죠. 뭐 부부인데도 할 수 없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배우자 빼놓고는 이제 앞으로 직계 가족의 피보험자 보험 커버는 앞으로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혹은 중국 연변 같은 데서 왔고 의료 먹튀를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고요. 저는 뭐 한국에 뭐 굳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보험 처리를 받는다 뭐 그럴 생각한 적도 없었고 한국의 의료보험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저는 뭐 늘 한국 가면 그냥 한국에서 대학병원에다가 제 돈을 주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120만 원, 140만 원 돈 내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푼도 디스카운트 안 받고 검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더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하고 다 현찰 내고 온 손님이잖아요. 보험을 안 쓰고 그냥 현찰을 내고 온 손님이기 때문에 원래 건강검진을 받고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정도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소견이 필요한 경우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해서 교수님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경우 담당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경우는 그 의사분과 다시 어포인먼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또 며칠 걸릴 수가 있죠. 또 특히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시간이 촉박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바로 당일날 이 결과가 나온 당일날 모든 교수님 그다음에 닥터분들과 직접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잡아줬어요. 다른 분들은 그 당일날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혹은 또 며칠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당일날 빨리빨리 가십시오. 제가 지금 따로 얘기해 놨으니까 바로 가시면 교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좀 이제 미국에서 현찰 내고 왔던 손님의 면책 특권을 받아서
바로 교수님 만나갖고 소견을 딱 보고 예, 지금 상황은 뭐 이만큼 건강한데 어떤 점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약 같은 거 문제 있는 점인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같은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담당 교수님과 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뭐 천몇백 불이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한 1,000불 돈 내고 건강검진 받는 게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친절하고 훨씬 대접받고 게다가 제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보험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제 돈으로 100% 병원에서 예, 공시된 금액대로 그대로 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 받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대접받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의료 목티 뭐 이런 건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 돈 다 내고 하니까 별 걱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65세 이상 되셔갖고 이중 국적을 받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플란트 같은 혜택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인 건강검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예, 미국의 의료 시스템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재밌었고 또 많이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은 항상 힘이 되고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갖고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알림 설정하시면 또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